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머릿속에 남으셨나요? 먼저 라임 옵토스 펀드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코로나19도 이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독감 백신 문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공수처 문제도 지금 여야가 쟁점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물을 또 잠깐 보겠습니다. BTS의 병역 문제가 있었고요. 또 직접 출석은 안 했지만 펭수의 이제 국회 국감 출석을 놓고도 또 말이 또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 두 분이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연 이번 국감의 중심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이 키워드들로 국감을 정리하는 디톡스 정치로 쭉 이어가겠습니다. 여야의 중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두 분 모시고 21대 국회 첫 국감을 정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또 만나셨는데 어떠십니까? 아니 반갑네요. 예. 그리고 이번 국감에 국민의힘의 사람은 안 보였어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그나마 체면 치레를 좀 했다. 특히 마지막 그 발언 있죠. 저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정말 힘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근데 너무 겸손하더라고. 장제원 같지 않았어요. 법사위에서 솔직히 우리 입장으로는 얼마나 미워요. 장제원은 얄밉죠. 그런데 마지막에 마음을 장제원 의원이 또 저런 면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사실은 이번 국감이 제가 마지막 3분 남기고 네. 국감하는 과정에 피감기관장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참 의도하지 않게 좀 강한 발언을 하게 되고 좀 상처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미안하다. 의도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 주기 바란다. 제가 그거는 국감을 올해 9년째 하는데 네. 거의 매년 제가 그 말을 했고요. 근데 그런 발언을 안 하면 밖에 돌아다니기 좀 힘들죠. 겸손한 장제원님 모습도 이번 방송 기대를 하겠고요. 좋았어요. 네. 예. 또 이번 국감 막바지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이제 향년 78세로 별세를 했습니다. 한 그룹의 수장이자 우리 경제에도 한 획을 그은 인물인데 이번에 공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간단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망자 앞에서는 예의를 갖추는 게 인간의 도리죠. 네. 저는 이건희 회장 별세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분의 명암을 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언짢았던 언론의 보도가 상속세가 얼마다. 이 얘기부터 당장 나오는 게 삼성이 의도해서 그런 기사를 유도했는지 아니면 언론이 그런 보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좀 언짢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과는 미래를 위해서는 버리고 또 새로운 성과를 위해서 혁신과 변화를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크게 안겨준 큰 재계의 별이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과정에 있어서 네. 그렇게 초인류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삼성이 새로운 어떤 그런 리더십,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겠지만 그분이 꼭 또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하나를 더 보탠다면 문호조 경영, 이것도 상당히 무리했었다. 그리고 삼성이 어쩌면 더 발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문호조를 너무 고집하다 보니까 좀 얄미운 푸근한 초일류 기업이 아니라 좀 깍쟁이 초일류 기업,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미지도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디톡스 정치의 룰 한번 또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죠. 할 것은 웃어주기, 손뼉치기, 대안 제시하기가 있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이제 말 끊기, 화내기, 우기기인데 이번 국감 보면서 저는
국감에서도 저희 룰을 좀 적용해서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 그 현실적으로 예. 7분 안에 모든 질의응답이 끝나야 되니까 예. 피감기관의 장이 의도적으로 답변을 길게 해가지고 예. 질문을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시스템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룰대로 합니다. 네. 사실 룰대로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꼼수 편법이 나오냐면 7분이면 6분 50초까지 쭉 얘기해요. 그리고 10초 남겨두고 설명해 보세요. 네. 그럼 피감기관은 마이크가 안 꺼지거든요. 그럼 계속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독소를 빼는 정치 토크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의 말을 무모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언제는 양심이야!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자, 국감이 마무리된 날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감사가 정치 공세에 장이 된 점은 매우 아쉽다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많은 국감을 치른 두 분 의원님께서 이번 국감 뭐 한 줄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가장 많이 공부했고 가장 부지런히 준비했는데 가장 못한 국감이었다라는 예. 좀 자성을 해봅니다. 원래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모두 잘한 국감은 아니었다. 두 분 다 뭐 공이 반성을 좀 해주셨는데 이렇게 좀 언론에서도 뭐 맹탕 국감, 뭐 부실 국감 이런 표현을 좀 하는데요. 이런 지적의 좀 원인이 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부분에 있다고 좀 국회의 국정감사도 맹탕이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보도하는 언론도 맹탕 보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네. 실제로 우리 장제원 의원도 인정하시겠지만 저희가 정쟁만 일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정책 국감은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의 속성상 갈등 유발적 그리고 싸움하는 거 위주로 보도하고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정책 질의를 많이 하는 의원들은 사실 언론의 조명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 뭐 했어? 이런 이제 질책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쟁 위주의 보도가 언론의 속성상 피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정책 질의를 한 잘한 국회의원들은 예. 좀 이렇게 조명하고 칭찬도 해주고 그런 언론의 보도를 저는 기대합니다. 예. 저는 이 수의 절감, 이 수의 저희가 너무 의석수가 작기 때문에 예. 수가 작은 것을 너무 좀 절감했던 국감이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위원장을 전부 다 민주당이 가져가다 보니까 증인 한 명도 채택을 못 하고요. 예. 줄 때 가져가지. 잠깐, 그러니까요. 제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자료 제출도 사실은 위원장이 강하게 요구하면 안 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법사위에서도 맨날 싸움만 것 같죠.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나왔어요. 인권을 어떻게 좀 더 강화할 것인가. 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문제가 뭐냐. 좀 더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기소권을 주고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등등에 대한 또 대법원의 개혁이 너무 느리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저도 그런 정책 국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나마. 근데 정책 국감, 정책 발언하고 나면 기사가 안 나와요. 네. 저희 법사위의 정책 국감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에 대해서 기사가 묶어서 한 건 나왔어요. 조금 언론 핑계만 대는 게 아니라 언론이 조금 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의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예. 가져주면 자연스럽게 정치인도 정책 국감에 임하지 않을까. 예. 또 언론도 주어진 환경에서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국감에서 언론의 책임과 역할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 알고리즘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번 국감에서 이 두 분이죠.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많이 기억하시는데 이 두 분 말고도 눈에 띄는 이제 명장면과 또 명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함께 보고 얘기 나눠가겠습니다. 수사기구 대표부의 순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생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살아 있었는데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큰 민어라는 생선이 큰 민어. 국이 뚝뚝 떨어지는데 또 받치고 하시는 게 좋죠. 이게 가격은 우리 민어 가격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걸 민어라고 이제 속여서 파는 거죠. 네, 실제 화면을 좀 봐주시죠. 이게 날아가면서 다른 차량에 박히면서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 옷을 입은 노동자가 1대1로 사장님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겁니다. 일하다 죽거나 다친 노동자들 보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감수성, 그런 게 없다. 어떤 불행한 사고에 대해서 거듭 사죄드립니다. 이번 21대 국감에서 좀 존재감을 드러내 이른바 이제 국감 스타를 좀 꼽아 주신다면요? 정청래죠. 네. 장재원이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본인 빼고가 있었는데 본인도 좋습니다. 본인도 좋습니다. 광주에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는데 전남대 병원, 이제 국립대병원이기 때문에 교육이 소속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남대든 서울대든 이번에 이제 의사 진료 거부 사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을 또 안 해요. 그리고 또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공공의대의 필요성이 있고 또 의사들은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진출하려고 해서 더 가뜩이나 더 어려운 상황이면 공공의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뭔가 이제 반성 모드로 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네.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이 써준 건 그거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영감이 하나 탁 떠올랐어요. 테스형을 아느냐. 소크라테스의 테스형은 나우나가 불렀는데 히포크라테스 말씀하신 거죠? 같은 시기에 살았던 히포크라테스 형이 있다. 준비한 거 아니셨어요? 준비한 거 아니었어요. 즉석에서. 그래서 테스형의 테스형의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아느냐. 나의 환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라. 네. 이타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태섭 신부라든가 장기래 박사 이런 분들, 훌륭한 한국의 슈바이처 같은 분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순간은 좀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지만 순간 아이디어가 괜찮았다. 국감 스타로 정청래 의원을 뽑아주셨고 우리 또 장 의원님께서는 저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은 좀 겸손 모드로 가보면 저는 4선 의원 권성동 의원이 좀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피격 공무원 사건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까지도 사인도 정확하지가 않고 또 동선도 잘 안 나오고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해경의 표류 예측 시스템 이것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의뢰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피격 공무원이 해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가지고 그 국감 초기에 큰 방향이 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저는 활동적으로 김성동 의원이 국감을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번 국감에서 초선 의원들이 151명이었어요. 절반이 넘었는데 좀 가능성을 보인 초선 의원들을 상대당에서 한 명씩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의원들 꼽으시겠습니까? 저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문제를 풀다가 포기했습니다. 포기했어요? 네. 사실은 법사위의 최기상 의원을 제가 초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의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정쟁의 한 가운데서도 민주당 의원이에요. 윤석열이 나오나 추미애가 나오나 흐트러지지 않고 정책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최기상 의원이 법사위에 들어오셨을 때 이분이 전국 법관 대표자의 의장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뭔가 편향된 생각을 가진 좀 선입관이 있었어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의정활동하는 거 보니까 참 가장 먼저 와서 앉아있고 또 회의가 끝나고 나갈 때도 가장 늦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이분이 이 사법체계에 있어서 인권 문제를 가장 중요시하는 의원이구나.
아무리 좋은 재판관, 아무리 좋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더라도 오차는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정무 감각을 또 익혀나가고 또 정무적으로 국민들의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목해야 될 초선이 아닌가. 네. 그래서 초선의 라이징 국감 스타로 최기상 의원을 꽂았습니다. 찬스. 네. 아니 나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국감 스타를 정청래가 또 정청래를 꼽고 또 국민의힘에는 없다 그러고 초선 의원이 이러면 내가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돼 있어요. 숙제를 해서 풀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꼽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위에 강민정 의원이라고 야당 의원이 있습니다. 예. 정의당이에요? 네? 정의당이에요? 열린민주당.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당 뽑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거의 민주당, 열린민주당이 아니라 거의 민주당인데. 여기도 야당이에요. 그 다른 당 의원을 꽂아달라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을 꽂아야지 참. 그건 다음에 찾도록 하고요. 예.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일단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강민정 의원이 뭘 밝혀냈냐면 나경원 의원 그 아들 있잖아요. 예. 아들이 이제 포스터 2개를 썼는데 이 저자가 취소가 됐어요. 저자가. 예. 근데 그분이 대리 발표를 한 거예요. 외국에 가서. 근데 그분이 나라 돈, 보건복지부 돈으로 갔다 하는 것을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이분이 그걸 밝혀냈어요. 네. 끈질긴 탐구력. 그걸 보면서 이분이 어떻게 성장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원포인트로 빛났습니다. 예. 이쯤에서 뭐 박수 한번 하고 가시죠. 예. 박자가 잘 맞으시네요. 사실 또 한 명의 또 스타가 있다라고 하면 예. 삼성급에서는 또 장제원 의원을 볼 수 있죠. 아니 법무장관 자리도 또 추천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저보러 이제 제가 이제 추미애 장관을 공격했죠. 예. 공격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질의에서 그걸 못 들었어요. 그냥 제 질의한다고 바빠가지고. 근데 기사에 자꾸 그게 뜨더라고요. 아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참 감사하네. 네. 하고 제가 오후 질의에 제가 새로운 도전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제게 이 새로운 꿈을 심어주신 선배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제가 장관이 되면 전임 장관님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선배님 이러니까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국감에서도 이제 어김없이 조금 국민이 보기에는 이제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욕설도 나왔었고 또 몸싸움까지 갈 뻔한 추태도 나왔습니다. 여러 번 봤는데 어쩌는 정신이야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의도되고 똑바로 하세요. 위원장이라고 진짜 들어봐서 정말 정신이 있는지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죽을 나가.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분이 좀 논쟁을 하시다가 좀 성질을 못 참아서 반말을 하세요. 그 상대방이 또 나이를 물어보세요. 거기서 다시 이제 이게 약간의 몸살까지 가는 그런 이제 ABC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풀이 선언하셔야 된다니까요. 네. 예능감이 있어요. 예능감이.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잖아요. 막 따져요. 결국은 너 나이 몇 살이야? 왜 반말해? 왜 반말해? 예. 이거잖아요. 국회도 비슷하고요. 진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예. 나도 언제 저럴 때가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건 뭐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예. 대단히 잘못한 거죠. 내부 비판 처음이야. 똑같이 박수 한번 치세요. 똑같이 이렇게 문제가 됐으면 위원장은 위원장이니까 간사를 좀 품어야 되고 예. 또 간사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위원장이니까 좀 존중해주고 좀 두 분이 이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상대한테 예. 아무런 문제 없을 때는 반말해요. 네. 뭐 약간 선후배라도 형 그렇죠. 막 반말하는데 막 싸울 때 반말하면 왜 반말해? 그럼 몇 살이야? 이래.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나이를 안 물어보면 안 가더라고요. 이 싸움까지는. 자, 뭐 이번 주 내내 뭐 많이 등장하신 분인데 이 두 분 또 좀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이 두 분의 어떤 발언 좀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예. 추미애 장관은 칼자루를 쥔 형국이고 윤석열 총장은 칼끝을 쥔 형국이다.
두 사람이 하루 사이를 두고 공방전을 펼쳤는데 결국은 추미애 장관의 권한으로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창을 든 입장,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방패를 든 꼴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싸움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윤석열 총장은 발언 내용도 문제였지만 일단 태도가 굉장히 피감기관의 장으로서는 역대급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었다라는 거고, 또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 말은 실언 중에 실언.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무슨 일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꼬리를 따라다니는 가장 아픈 실언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가 최종 저는 승리자가 될 텐데, 저는 지금으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왜 이거는 윤석열 총장이 잘했고 추미애 장관이 못했다고 떠나서 국민들 눈에는 윤석열 총장이 약자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미애 장관보다는 약자고.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제가 수사를 먼저 철저히 지시한 사람이고, 중상모략이라는 단어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중에 있는 일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치의 외풍으로부터 내가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거칠게 답변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뭐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제 느낌은 윤서방파 두목 같았다. 예. 그리고 본인들 본인이 쓴 용어니까요. 본인들 부하 앞에서 자기의 어떤 강한 모습 이런 것을 보이려고 일부러 애쓰는 듯한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저는. 예. 이 얘기 좀 하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이번에 정치를 할 거냐는 질문에 이제 국민봉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 많은 언론들은 정치를 할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이 발언에 대한 양당의 평가 좀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무언의 정치 참여 선언이다, 이렇게 해석될 정도로 했는데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그거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이 정치인이다, 그럼 본인도 정치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에 자기 스텝이 꼬이는 그런 발언이기도 하거든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죠. 우리 장 의원님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7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검찰청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 퇴임하고 뭐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난리를 칩니까? 여의도에서 봉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뭘 그렇게 화들짝 놀라가지고 윤석열 죽이기에 나섰는지, 윤석열 총장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좀 두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제원 의원님은 이제 표현을 전 정치인이니까요. 거침없는 답변, 폭발적 제스처, 강렬한 카리스마 이어지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은. 근데 윤석열 총장이 지금 본인의 정치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 대선 주자 1위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재앙이죠. 다른 잠룡들이 클 수 있는 것을 다 소뚜껑으로 누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왕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저희 당이 이 프론트 러너, 그러니까 이 잠깐만요. 프론트 러너. 발음을 좀 정확하게 하게 해주세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안 해. 그러니까 좀 이렇게 프론트 러너? 예, 그렇게 표현을 해요. 프론트 러너. 근데 이제 이 대선을 끌고 갈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돼요. 그 후보가 없으면 계속 이 당은 후보가 없는, 사람이 없는 정당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언론에서 윤석열 총장을 이 범야권 후보로 분류를 또 고맙게 해주시더라고요.
환영한다고 제가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이끌어 나갈 거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게 되면 기존의 잠룡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폭발적 제스처라든지 거침없는 답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까지 백석의 국민의힘이 매번 민주당이 당하던 그 모습에서 우리 이 지지층에 시원함을 안겨줬거든요. 정말 민주당 한 방 메인 거 아닙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 그냥 다 쓰러진 거 아닙니까 그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지는 검찰총장이 퇴임할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가면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있는 후보도 자극하고 되고 또 김종인 비대위원회도 인물 없다. 이 사람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여왕벌 같은 후보가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왕벌이다 얘기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기누설 예언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힘으로서는 폭탄이에요. 재앙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 검찰총장 임기를 다 채웁니다. 그러면 내년 8월이에요. 그리고 퇴임 이후에 국민의힘에는 절대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국민의힘에 가는 순간 윤석열의 지지들은 떨어져요. 왜?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그리고 본인이 이유가 국민의힘이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떨어지고요. 그리고 본인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의리, 체면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까지 민주당을 공격하거나 조국을 괴롭혔거나 이런 모든 것이 국민의힘 가려고 그랬구나. 이 수모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안 갑니다.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과 경쟁하는 또 다른 야당의 정치를 할 거예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좋을 게 하나도 없는 저는 그렇게 앞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다른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거나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촉이 가장 있는 것이 홍준표 의원입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만이 유일하게 윤석열을 비판했죠. 잘 모시겠다. 저는 그것을 잘 묻어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했는데 홍준표 의원만한 촉이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당의 폭탄이 될지 아니면 우리 당이 굉장히 약이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실망한 세력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안 되겠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정권을 줘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뭉쳐라는 어떤 압력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범야권이 모두 결집해서 한 명의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해내지 못하면 우리는 필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패의 위기 속에서는 저는 그런 결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결단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이분이 여왕벌로서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을 비판하는 야권 내 진영 내의 후보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이분을 또 더 크게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비판과 또 어떻게 보면 지지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다른 후보들도 열심히 뛰게 되면 나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더 큰 역할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 범야권 연합 없으면요. 저희들은 정권 창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해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분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분이 정치를 안 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국민의힘의 재앙이 될 것이다. 어쩌면 지난 대선에 제2의 유승민이 될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1% 얻었어요. 나머지 후보들 합치면 합친 데가 됐어요.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설령 정치를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절대 안 갈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정치를 한다는 것은 이분이 대선에 욕심이 있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쩌면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윤석열을 따라 우르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 대선에 제2의 유승민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과 정몽준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김종필과 김대중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이분이 나오든 안 나오든 저희 범야권 진영에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이분이 나올 듯 하다가 안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 진영의 후보가 또
튀어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후보가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큰 자산이다. 21대 첫 국감을 끝내고 또 의원들께서 좀 아쉬움이 남으실 텐데요. 알고리즘에서 특별히 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18개나 되는 상임위들이 거의 대부분의 상임위들이 똑같은 주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국민들은 뭐 다른 기관들 그리고 뭐 다른 주제로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그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정치인들, 그 정당들은 대부분의 비슷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의원실에서 나는 자료들을 가지고 저희도 보도를 하거나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단독 리포트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보면은 팩트가 부실한 자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더 의원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좌관들에만 의존하는 그런 정책 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 자기가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파고들어서 제대로 알고 자료를 쓰고 또 이야기하는 그런 국감으로 많은 의원들이 그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 시행 과정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잘 지적하는데 좀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안적인 면들을 국회에서 좀 더 함께 제시한다면 좀 더 바람직한 국정감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언론부터 좀 함께 국회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을 좀 더 잘 이끌어내는 역할을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YTN 기자들이 이런 바람에 대해서 짧게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YTN 기자들의 이런 소망을 잘 실천하고 있는 교육위의 모 의원이 하나 있죠. 정모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실은 국정감사는 그냥 뭘 파헤치고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대안은 뭐냐? 네.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것은 법을 고쳐야 되겠다. 그럼 법률 개정안을 내고 이것은 감사원 감사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처의 감사가 필요하다. 그럼 감사라는 문제가 지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지적됐고 어떻게 고쳐졌는지 이것까지 계속 팔로우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YTN 기자 여러분들의 그 지적들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 감사원에서 재정감사 기능을 좀 더 활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적인 그 지적 사항에 있어서 자료 제출이 거의 안 합니다. 그리고 수사 지침 이를테면 영장을 내거나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런 지침 안 줍니다. 그러니까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고 저희들이 전원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언론에 주면 잘못된 자료라 그러잖아요. 정부가 국회에 대한 이 존중을 하는 자세로 자료를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요. 이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이게 질의하는 시간과 답변하는 시간을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관을 3분 주고 우리가 4분 이렇게 착착착 지나가면서 서로 질의답변을 하면 굉장히 국민들이 보실 때 생산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세 가지를 좀 제가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국정감사도 굉장히 힘드셨는데 또 이어서 알고리즘까지 출연해 주셔서 또 토론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한 주간에 쌓인 이 정치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를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은 또 저희 당 색깔이네요. 저희가 당근과 토마토가 들어가 있는데요. 당근이 눈에 좋습니다. 그래서 현안을 보실 때 잘 보시라고 또 드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같이 닮아가는 내 모습